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0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새롭게 도입된 인시즌 토너먼트의 8강전이 되겠습니다. 토너먼트의 보상이 소정의 상금과 개인 수상 정도로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경기 역시 정규 시즌 성적에 포함되는 경기고, 어쨌든 토너먼트라는 방식의 특성상 지면 탈락인 만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진심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밀워키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승리하면서 홈 경기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2득점과 11개의 리바운드, 거기에 10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데미안 릴라드 역시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명의 원투펀치 외에도 주전으로 출전했던 말릭 비즐리와 크리스 미들턴, 브룩 로페즈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 원투펀치인 바비 포르티스와 카메론 페인이 33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야니스와 릴라드의 합이 잘 맞아가고 있고, 팀의 핵심 크리스 미들턴의 출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도 밀워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던 밀워키인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수비보다는 공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 시점 평균 득점 121.1점으로 이 부분 3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 실점은 118.1점으로 30개 구단 중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미들턴의 폼이 더 올라와 준다면 올 시즌 밀워키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 농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홈에서 8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밀워키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토론토전에서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이 4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벤치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단테 디빈첸조와 조시 하트가 38득점을 합작하면서 토론토의 벤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빈첸조는 3점 슛을 9번 시도해 7개나 적중시켰을 정도로 절정의 외곽 슛감을 보여줬고, 조시 하트 역시 높은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뉴욕의 벤치 에이스 임매뉴얼 퀴클리와 앞서 말씀드린 두 선수까지 벤치에서 활약해준다면 뉴욕의 세컨 유닛들은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 브런슨과 랜들이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는 만큼 벤치 자원들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준다면 뉴욕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평균 실점 105.5점,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뉴욕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강력한 수비력을 베이스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원정 경기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인시즌 토너먼트 8강전 경기로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밀워키의 승리 및 뉴욕 쪽 이변도 함께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인시즌 토너먼트 8강 경기 중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휴스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난 오클라호마전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27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도 야투율이 다소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전가드 디안젤로 러셀의 야투 난조는 아쉬웠지만 주전으로 출전했던 터린 프린스와 캠 레디쉬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고, 무엇보다 벤치에서 오스틴 리브스와 데뷔 2년차 맥스 크리스티가 30득점을 합작했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주전으로 출전했을 때 활약이 좋지 않았던 오스틴 리브스가 벤치로 내려간 이후로는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신예 맥스 크리스티 역시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미 피닉스를 상대로 2승을 거둔 레이커스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좋아지는 팀인 만큼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필두로 앞서 말씀드린 오스틴 리브스와 맥스 크리스티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활약해준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케빈 듀란트 역시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원투펀치가 61득점을 합작하면서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조시 오코기와 그레이스 넬런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경기 막판까지 멤피스의 추격을 뿌리치는데 애를 먹었던 피닉스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에릭 고든의 공백이 느껴졌었던 지난 멤피스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에이스 듀란트와 부커는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고든 같은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해줘야 레이커스전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 맥스 스트루스 이렇게 핵심 주전 3인방이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제러 앨런 역시 19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현 시점 11승 9패로 그래도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두고 있는 클리블랜드지만 시즌 초반 에이스 원투펀치 미첼과 갈랜드의 기복이 이어지면서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30득점 이상을 무난하게 올려줄 수 있는 두 가드지만 최근 얕은 한조가 있었던 경기들에서는 좋지 않은 공격 효율과 더불어 10에서 20점대의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팀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팀 올랜도가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팀인 만큼 미첼과 갈랜드 두 원투펀치가 올랜도의 수비를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4번의 올랜도전을 모두 승리했었던 클리블랜드인 만큼 홈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브루클린전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9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원투펀치 프란츠 바그너와 파올로 벤케로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2명의 가드 제일런 석스와 앤서니 블랙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부진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콜 앤서니와 모리츠 바그너도 38득점을 합작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비록 직전 브루클린전 대패하면서 9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올랜도,
팀의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오면서 동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가 예상됐지만 모리츠 바그너와 고가 비타제가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특유의 높이를 활용한 수비 농구로 재미를 보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 상대로 4전 전패를 기록했던 올랜도지만 올 시즌 달라진 수비력을 바탕으로 클리블랜드의 미첼과 갈랜드를 제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올랜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도 패배하면서 무려 17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피닉스로부터 몬티 윌리엄스 감독을 야심차게 영입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던 디트로이트인데 기록적인 연패를 기록하면서 어느새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뛰지 못했던 팀의 에이스 KD 커닝햄이 올 시즌에는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의 연패를 끊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팀의 유망주이자 2년차 가드인 제이든 아이비의 성장세가 더딘 상황이고 벤치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베테랑 알렉 벅스의 폼이 떨어지면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이 부상 복귀 후 치러진 5경기에서 4번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직전 경기 22득점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점도 디트로이트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올 시즌 주전들의 이탈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멤피스인 만큼 에이스 커닝햄과 돌아온 베테랑 보그다노비치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피닉스전을 아쉽게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37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자모란트가 없는 현 시점 팀의 1옵션이라 할 수 있는 데스먼드 베인이 27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벤치 자원인 데이비드 로디와 산티 알다마와 더불어 베테랑 데릭 로즈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피닉스전 패배 전까지 시즌 첫 2연승을 기록했던 멤피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부동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여전히 징계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마커스 스마트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17연패를 기록 중인 약체 디트로이트지만 부상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를 했고 현 시점 결장자들이 다수 있는 멤피스 쪽이 선수 뎁스가 더 얇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데스먼드 베인과 제런 잭슨 주니어 두 원투펀치가 활약해줘야만 하고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데릭 로즈와 자이어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올랜도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최근 10경기 1승 9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일 쿠즈마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나머지 주전과 벤치 포함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막판까지 올랜도를 추격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팀 평균 득점이 116.8점으로 리그 전체 7위를 달리고 있는 워싱턴인데 반대로 평균 실점은 125.1점으로 리그 전체 30개 팀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력은 준수하나 그 이상으로 실점을 많이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경기를 내주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거기에 쿠즈마와 더불어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줘야 할 조던 풀이 특유의 기복 있는 모습도 문제지만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팬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 시즌 필라델피아와의 맞대결에서 146점을 실점하면서 패배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가 모두 결장하면서 당초 보스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분전해주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었던 필라델피아입니다. 패트릭 베벌리와 디앤서니 멜튼이 47득점을 합작했고 나머지 주전과 벤치 자원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워싱턴전 역시 필라델피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에이스 엠비드와 맥시의 출전 여부입니다. 엠비드는 지난 워싱턴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했을 당시 48득점을 기록했었고 맥시 역시 22득점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 원투펀치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 두 원투펀치의 출전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거기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동안 경기에 결장했었던 켈리 우브레 주니어까지 이번 워싱턴전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필라델피아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뉴욕전 대패를 당하면서 홈경기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는 외곽슛 기복이 심각한데 직전 뉴욕전 역시 3점 슛을 총 32번 시도했지만 단 6개만을 성공시키면서 뉴욕과의 화력 대결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스카티 반스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핵심 자원인 오지 아누노비와 데니스 슈로더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도 21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시도했던 3점 슛을 모두 놓쳤고 벤치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4득점에 그치면서 스카티 반스 외에는 팀 전반적으로 활약이 좋지 않았던 직전 뉴욕전이었습니다.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얼만큼 기복 없이 외곽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인디애나전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던컨 로빈슨과 올랜도 로빈슨, 2명의 로빈슨이 33득점을 합작했지만 역시나 주전센터 뱀 아데바요의 공백이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는 케일런 마틴과 조시 리차드슨, 케빈 러브와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 이렇게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주전 가드 카일 라우리가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4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토전 역시 아데바요는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조시 리차드슨과 헤이우드 하이스미스의 출전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의 부재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토론토를 공략하려면 역시나 마이애미도 던컨 로빈슨을 필두로 카일 라우리 등 외곽 생산력이 있는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11월 23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애틀랜타가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의 에이스 맞대결이 볼만했었던 경기인데 애틀랜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43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했었고 브루클린의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 역시 45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입니다. 최근에도 폼이 좋은 두 선수인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는 핵심 파워포워드인 제일런 존슨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팀의 원투펀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의 폼이 올라온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디존테 머레이가 직전 두 경기에서 54득점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트레이 영과 더불어 머레이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브루클린 역시 주전 가드 벤 시몬스가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팀의 핵심 자원인 로니 워커 사세와 도리안 핀니 스미스가
이번 애틀랜타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팀 공격의 핵심인 캠 토마스가 얼마 전 복귀한 건 희소식인데, 복귀하자마자 두 경기에서 46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준 캠 토마스입니다.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 역시 직전 올랜도전 42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애틀랜타전 역시 브루클린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샬럿전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와 루디 고베어,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이 트윈타워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챙겼습니다. 타운스는 3점슛 4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했고, 고베어는 26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습니다. 마이크 콘리도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공격 조율을 잘해줬고,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가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9승 1패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평균 실점 105.9점으로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현재 앤서니 에드워즈가 팀 훈련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복귀한다면 경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도 패배하면서 1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전과 벤치 자원 포함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루키 빅터 웬바냐마의 공백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미네소타전에서는 복귀가 유력한 웬바냐마고, 올 시즌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웬바냐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스와 고베어, 트윈타워가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의 프론트코트진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웬바냐마인데, 두 번째 만나는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샌안토니오의 원투펀치는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이라 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확실히 기복이 있는 유형들이고, 실제로 지난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 켈든 존슨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6득점으로 묶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얼만큼 기복 없이 켈든 존슨과 데빈 바셀이 제 몫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24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코비 화이트가 3점슛 8개 포함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출전한 경기들에서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화이트인데, 현 시점 시카고의 에이스는 드로잔이나 잭 라빈이 아닌 화이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잭 라빈이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만큼 화이트의 비중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화이트와 더불어 아이오 도순무도 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패트릭 윌리엄스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나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의 기복 있는 모습은 아쉬운 상황이고, 잭 라빈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로 인해 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한 시카고입니다.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던 팀의 젊은 선수들이 다시 한번 활약해줘야 하고, 원투펀치 드로잔과 부세비치가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미네소타전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가드 테리 로지어가 23득점을 기록했고, 마일스 브리지스와 고든 헤이워드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PJ 워싱턴과 루키 브랜든 밀러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의 부상 공백이 아쉬웠던 샬럿입니다.
올 시즌 징계에서 복귀한 마일스 브리치스가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 부상에서 돌아온 테리 로지어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차 팀의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와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브랜든 밀러도 올 시즌 성장을 잘해주고 있고, 마일스 브리치스까지 복귀하면서 흐름을 타는가 싶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 라멜로 볼이 발목 부상을 당한 게 너무나도 뼈아픈 샬럿입니다. 브리치스가 복귀하면서 PJ 워싱턴이 벤치로 내려갔는데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워싱턴인 만큼 벤치 구간 경쟁력도 살아난 샬럿입니다. 지난 브루클린전에서 원정 경기 연패를 끊었던 만큼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이번 시카고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극심한 휴스턴인데 홈에서는 8승 1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8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평균 실점 107.2점으로 이 부문 3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고, 이번 경기가 홈 경기란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주전 센터 알페렌 센군이 4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와 어시스트까지 준수하게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제일런 그린이 기복이 있는 건 아쉽지만 폭발력이 있는 선수고, 2년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적생 프레드 웸블릿과 딜런 브룩스도 팀에 잘 녹아들면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 2위를 달리고 있는 난적 오클라호마지만 특유의 수비력과 홈에서의 경기력이 나온다면 휴스턴이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댈러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3쿼터 종료 시점 23점 차로 비교적 넉넉한 리드를 지키고 있었던 오클라호마인데 4쿼터에 댈러스에게 기록적인 30대 0 스코어런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줄 뻔했지만 경기 막판 팀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결정적인 스틸과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평균 득점에 비해 다소 저조한 활약을 보여줬었던 길저스 알렉산더인데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활약하면서 역시나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23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고, 주전과 벤치 선수 포함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대다수의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던 댈러스전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성장을 거듭해온 젊은 선수들이 올 시즌 기량이 만개하면서 어느덧 서부 2위까지 올라온 오클라호마고, 원정에서도 7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쿼터 종료 시점 23점 차로 끌려갔었던 댈러스인데 4쿼터에 기록적인 30대 0 스코어런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뒤집을 뻔했지만 경기 막판 에이스 루카 돈치치의 턴오버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돈치치는 이날 36득점과 18개의 어시스트, 15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상대팀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스탯상으로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 2세도 20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신인왕 후보 1순위인 챗 홈그램과의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데릭 존스 주니어도 24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오클라호마전 팀의 2옵션 카이리 어빙과 벤치의 핵심인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결장했는데 두 선수 모두 팀 훈련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이번 유타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연장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라우리 마카넨과 조던 클락슨이 모두 결장했지만 루키 키온테 조지가 21득점, 벤치 에이스 콜린 섹스턴이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존 콜린스와 테일런 홀튼 터커, 워커 캐슬러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9패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유타고, 이번 댈러스전 역시 마카넨과 조던 클락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장한다면 이번 댈러스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유타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경기 종료 9초를 앞두고 클리퍼스의 폴 조지에게 3점 슛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22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얼마 전 징계에서 돌아온 드레이먼드 그린이 21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팀의 젊은 피 모제스 무디가 21득점을 기록했고, 루키 브랜딘 포젬스키가 1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지만 최근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쳤던 다리오 사리치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6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클레이 탐슨과 앤드류 위긴스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벤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테랑 크리스 폴이 얼마 전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반대로 홈에서 고전하고 있는 골스인데, 현 시점 홈 경기 4승 6패로 4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몇 시즌간 포틀랜드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유타전을 연장 접전 끝에 석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셰이든 샤프와 말콤 브록던이 나란히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루키 스콧 핸더슨이 벤치에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포 제라미 그랜트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9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뼈아팠던 지난 유타전이었습니다. 확실히 베테랑 말콤 브록던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팀 경기력이 살아난 포틀랜드고, 2년차 가드인 셰이든 샤프가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골든 스테이트 원정을 앞두고 팀의 핵심 제라미 그랜트가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건 포틀랜드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핵심인 그랜트가 결장한다면 포틀랜드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9초 정도를 앞두고 폴 조지가 극적인 역전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던 폴 조지고, 카와이 레너드 역시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특히 레너드는 4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올리면서 폼이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고, 제임스 하든 역시 골스전 21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디애나로부터 영입한 백업 빅맨 데니얼 타이스가 벤치 구간 맹활약하고 있고, 노먼 파엘과 러셀 웨스트브룩 역시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얼마 전 요키치를 포함해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었던 덴버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당했던 클리퍼스고, 최근 몇 시즌 동안 덴버에게 8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서력을 해야만 하는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 석패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36득점 14어시스트 13개의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며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덴버 원정에서 맹활약하면서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던 레지 잭슨이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도 20득점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에런 고든 역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칼드웰 포프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야투율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휴스턴전에서 복귀했었던 자말 머레이가 다시 부상으로 최근 2경기 결장했는데, 이번 클리퍼스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레지 잭슨이 머레이의 공백을 잘 메워주곤 있지만, 머레이가 복귀한다면 레지 잭슨을 벤치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벤치 구간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덴버입니다. 자말 머레이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1위 원주 DB를 상대로 2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1옵션 아셈 마레이가 DB전 17득점 2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이재도와 양홍석, 정희재 이렇게 핵심 국내 선수 3인방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1위 DB를 압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페인트존을 지배하고 있는 아셈 마레이의 맹활약과 국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더해지면서 최근 13경기 11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LG입니다. 이미 올 시즌 KCC와의 맞대결에서 20점 차 대승을 거뒀던 LG고, 그 경기에서도 용병 아셈 마레이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선수 3인방, 거기에 루키 6이상까지 활약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홈 경기에서도 LG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CC는 직전 서울 삼성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준용이 1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용병 알리제 존슨이 15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에이스 허웅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지만, 얼마 전 군에서 제대한 송교창이 1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연승을 거둔 2경기에서 70점대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KCC고, 최준용과 송교창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주포 허웅이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라거나와 이승현이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건 KCC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LG에게 패배했었던 KCC고, 최근 LG의 좋은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0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